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또 정리해봐야겠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이번 네. 주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 드렸다시피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안타까웠죠. 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2차 전지가 상위에 좀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IRA 보조금 IRA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안타깝게 좀 쳐다봤고요. 좀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이 난리가 났는데 외국인은 일단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900억밖에 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네요. 막상 보면은 네. 그렇게 되진 않은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샀고요. 네. 매수에 3,700억 정도 한 거에서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1,400억 정도 일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 외국인은요. 심지어 샀습니다. 코스닥을요.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거든요. 기관 투자가분들 일부 팔았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는 샀고요. 잠깐 자료 밑에 보시면은 이게 트램프 트레이더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많이 팔 것 같고 했는데 막상 2차 전지들 막 낙폭 보시면은요. 월 화가 강력했지 수, 목, 오늘까지 강력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미리 빠졌던 게 좀 더 큰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오를 때 어느 것이 먼저 오를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빠질 때 안 빠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기술적 변동도 굉장히 커졌었죠. 네. 아까 ASMR 말씀을 드렸고 TSMC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 덕분이라는 뜻 때문이죠. 네. 코스닥 시장이 부진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 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시장 플러스가 났었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된 부분이 오늘 밤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 시장 어떻게 발현될지 보는 게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좀 특징적이었던 게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물량을 내놨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소폭이지만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항상 외국인은 이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필두로 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는 어땠나요? 일단 삼성전자 네. 좀 있는데 하이닉스는 별로 없고요. 좀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중공업을 제가 우리 주간 마감한 지 거의 한 1년째 다 되는 것 같은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삼성중공업. 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참고로 아까 자료 기억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이번 주에 많이 팔았는데 그중에서 매수한 종목이 삼성중공업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822억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순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죠? 네. 우리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5천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오늘 조금 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거의 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선물 차인 콘텐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생 포지션 상에서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외국인들 그만큼 선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목요일까지가 선물을 6천억 때렸고요. 지금 현재 1조를 매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두산바켓,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한지주 순으로 기관 투자가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받을 때 낙폭이 깊은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LG화학 1,700억, 두산 에너빌리티 1,500억,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삼성 SDI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자료를 밤에 만들면서 네. 내일 뜰까 생각했어요. 엔캠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 투자가가 엔캠을 가장 많이 샀고요. 테크잉, 알테오젠, 카페24, 실리콘투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에코프로, 태광, 덕산네오록스, 성강밴드, 제이스 메디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에코프로에서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으로. 삼천당 제약으로요. 네. 삼천당 제약, 엔캠, 우리기술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제가 풀어서 좀 써보면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이닉스를 매도했고요. 우리 개인은 샀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개인분들은 계속 하이닉스를 팔았고 외국인들은 샀었는데 적극적으로 샀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의 5천억 수준을 매수를 했었는데 우리 이번 주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하이닉스 기술적으로 보시면 61선 부근 딱 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나름 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실적 있습니다. 발표 있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을 팔고 개인을 샀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닥 기존 주도주를 매수해요. 아까 보시면 뭐였죠? 외국인이 엔캠, 테크윙, 알테오젠 한 주도주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닥의 주도주를 샀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체코 원전입니다. 체코 원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빠지는데 우리가 수요일 밤에 발표를 했는데 어제 목요일부터 빠지잖아요. 세론이라고 보십니까? 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저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이 체코 원전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매도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연장됐다고 했다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 세론이 나온 거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다음 타자를 위해, 그 다음 그 모멘텀을 위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일단 원전주 입장에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수 주체별로 봤을 때 뚜렷한 컬러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장이 조정받을 때 항상 어떤 종을 먼저 오늘 보시면 페트론 먼저 튀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멈췄는데 지금 또 윗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튈 것 같으면 기존 주주들 빠르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처럼 오후에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 단이 들어갔다 나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 내주거든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방사부 화수 끝에까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일정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다음 주 예상을 하기 위함인데 일정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진다 아닌다도 있거든요. 좀 볼게요. 일단 이 오늘 밤입니다. 저 가장 큰 거는요. 제가 보기엔 옵션 만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가 만기를 낀 주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에 미리 세게 움직이면 만기를 바로 안 움직인다 말씀드리거든요. 미국장 어떻습니까? 미리 크게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에요. 아시죠? 대선 후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사태 지금 뭐 찌라시상으로는 된다 안 된다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 하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모집이라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 컬러들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옵션 만기일에 따른 대선 후보 불확실성이 오늘 밤에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미국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가 23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24일 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블록딜 사전 공시제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들 어땠습니까? 코스닥 주식들 올라가면 하면 대주주 매도 때렸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사전 공시가 의무제 되면은 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추세가 좋은 코스닥 종목들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4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꼭 체크 포인트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25일 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GDP 발표하게 됩니다. 네. 미국이 지금 발표하게 되고요. 더 중요합니다.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이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도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거죠. 현대차가 미리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다음에 올랐다가 미리 빠진 실적 포인트를 가지고 대반등이 있을지라는 거. 왜냐면은 이거 발표 이후에 8월 달에 뭐 있습니까? CEO 인베스터 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진 거를 바닥으로 해서 인베스터 데이까지 모멘텀, 현대차의 지배 구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모멘텀 이룰 수 있는지가 다음 주 25일부터 아마 빠진 현대차 입장에서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실적을 그날 밤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PC, 6월 PC 발표하게 되고요. 파리 올림픽 또 시작을 하게 되니까는 스포츠 이벤트 좋아하시는 분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일정이 많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굵직한 기업들이죠. 하이닉스랑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제가 좀 네. 자세하게 좀 써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 미국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될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수가 어쨌든 급락이 나왔잖아요. 거의 2,900포인트까지 우리가 예상을 했었다가 저 얼마입니까? 2,780포인트입니다. 그럼 고점 대 100포인트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항상 고점 대 100포인트 이상을 하락할 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지 말아라. 현금 있어라. 그리고 있는 거 현금화해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급락하고 회복할 때의 변동성의 빠르기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급락 후 회복할 때는요. 제가 많은 매매를 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빠르게 쫓아가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지수 ETF가 낫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스닥은 800포인트 초반이고 그리고 코스피는 2,800을 깼습니다. 그러면 가장 믿을 건 지수잖아요. 그리고 실적 변동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10조 냈거든요. 하이닉스 다음 주에 5조, 6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되면은 빠르게 또 그 리스크가 해소되면 회복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손에 빠르기보다는 변동성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 ETF하고 낫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국장 떠나야 된다 해서 국내 시장 비관론이 굉장히 정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시장 이탈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시장 어렵다 하는데 저 같은 혹은 시장 참여자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서 역대급 난이도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내가 참여를 할 때는요. 발빠른 참여를 하는 거 아니면은 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엇박자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낙폭이 과대했다 올라올 때 대형주 먼저, 낙폭 과대, 주도주, 소외주. 근데 우리가 지금 물려있는 거 뭡니까? 소외주잖아요. 항상 이런 패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패턴을 확인하고 보자. 그리고 올라올 때는 일단 현금화 계속, 그리고 일정 부 현금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닉네임 느긋하게님께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까?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일단 말씀드리긴 네. 했잖아요. 가장 빠르게 올라올 거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대형주인데 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게 저는요.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 회복하는 것 같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래요? 투자자분들은 회복하는 것 못 느끼잖아요. 음. 언론상에서 그렇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수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올라왔다 얘기할 때는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회복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회복은요. 아까 말씀 지수상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모처 올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닉스 61선의 부근인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있는 회복이라 하면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지금. 코스닥, 예. 네. 항상 그 이면에서는요. 가장 빠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요. 코스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잠깐 밀리긴 했지만은 장중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830포인트 뺀 다음에 강하게 올렸고 지금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를 거는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에 대한 가장 개별주 먼저 움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고 코스피는 좀 과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겠지만 코스닥 개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언급해 주셨고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봉봉님과 미라클님께서 좀 공통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바이든이 사퇴를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같은 의미로 트럼프의 리스크는 언제까지 갈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좀 전에 네. 했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뭐 투자자랑 했던 얘기인데 이거죠. 우리가 9월에서 10월 달에 겪었을 변동성을 2달 땡겨서 지금 겪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와 그전 힐러리 네. 그때 대선 후보 때 전날까지 시장 변동성 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아마 앵커님이랑 같이 방송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그때 어땠습니까? 근데 막상 당선이 된 다음에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해 트럼프가 굉장히 빠르게 미국 시장에 올랐어요. 우리 시장도 반영을 했고요. 그것처럼 변동성이 땡겨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좀 유력하다고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그분의 변동성보다는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사퇴하는 변동이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 한 명이 사퇴하는 거면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변동이 덜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씩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섹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섹터는 해리스 후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IRL 옹호를 할지. 또 정책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얘기도 바뀌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대중관세 60% 한다 그러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정책 노선이 바뀌고 있고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당선 때문에 좀 세게 얘기해보자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 정책의 농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섹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준 자체가 아마 제가 이런 리스크를 얘기할 때 한 달 반 전에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했던 것도 거의 다 왔다 말씀드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다 지나가야 되니까는 조금 차분한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간 마감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